시장도 보시고 대화도 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옛날 거 너무 막 기억 잘하세요. 설마 치매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혼자서 치매 환자를 하루에 6시간 이상 돌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노인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이 치매로 진단받으면 꼭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65세가 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2025년 바로 내년에 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인 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치매 환자는 점점점 늘어날 수뿐이 없고, 그러면 치매로 진단받는 가족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날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이 이제 계신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또는 벌써 치매가 중기입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면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좀 뭐 깜빡거리고 잊어버리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직 우리 어머니는 음식도 다 잘 만드시고 가까운 데 가서 시장도 보시고 대화도 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옛날 거 너무 막 기억 잘하세요. 설마 치매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치매는 정상이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기능이 저하되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는 게 이제 치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이던 분에게서 생기는 병이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상이셨는데 어느 날 치매야 라고 이렇게 선을 딱 긋듯이 정상과 치매의 상태를 감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뇌도 검사하고 인지기능도 자세히 검사하고 이분이 정상적인 뇌기능인지 아니면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인지 이것을 이제 감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여야지 치료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분의 어떤 변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 치매를 초기부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매로 진단받은 분이 괜찮아 보여도 치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치매로 처음 진단을 이제 내려드리면 그렇구나,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너무너무 잘해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치매라니, 이러면 안 돼, 치료를 잘해드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먹을 것도 더 챙겨드리고 약도 잘 챙겨드리고 이제 이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다음에 치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을 한다든지, 또 물어본 말을 또 여러 번 대답을 해줘야 된다든지, 약도 드셔요 라고 꼭 얘기를 해야 이제 드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고 어머님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짜증나요.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해야지만 뭔가를 해요 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진단을 받는 순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도와줘야 하는 병이 치매라는 병입니다. 이 치매라는 병은 막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치매로 진단을 받았는데 종종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어머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러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치매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아 보여도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무언가를 혼자 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치매는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치매 맞습니다. 이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드리면 이제 가족분 중에 우리 오빠가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그 원인을 막 찾습니다. 누가 사업하다가 돈을 뜯겨서 또는 내가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못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치매라는 병이 생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죄책감에 많이 노출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는 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형벌 의식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치매로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빨리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치매는 단기간에 돌봄이 끝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장기간 누군가 계속 돌봐야 하고 보살핌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 치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치매 환자를 하루에 6시간 이상 돌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노인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널리 알려서 국가의 도움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이 악화되지 않고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분 중에 혹시 치매로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